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계신 그 작은 습관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학 연구팀이 3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고 있는 분들 10명 중 7명이 정작 가장 중요한 성분은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눈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으신 분, 혈관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으신 분, 무릎이 여전히 시큰하신 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안에 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두 번째, 냉동 블루베리가 신선한 것보다 왜 오히려 더 좋은지. 세 번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2가지 음식. 네 번째, 흡수율을 2배, 3배로 높여주는 황금 짝꿍들. 다섯 번째, 냉동실에서 꺼낸 직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여섯 번째, 블루베리가 우리 몸 어디를 얼마나 바꿔주는지 과학적 근거. 일곱 번째, 하루에 몇 알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 7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블루베리라는 과일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동그란 이 보랏빛 열매. 사실은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수십 년째 주목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슈퍼푸드 목록의 가장 앞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7만 명이 넘는 여성을 15년 이상 추적한 연구에서 블루베리와 딸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32%나 낮았습니다. 32%입니다. 약 한 알의 효과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열매,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 32% 혜택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 안에 든 진짜 보물,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수십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K, 망간, 식이섬유, 각종 항산화 물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이름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손으로 쥐면 손에 보랏빛, 파란빛 물이 드는 것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 색깔의 정체가 안토시아닌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색소인데 이 색소 자체가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을 청소하고 보강합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집 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수도관 안쪽에 물때와 녹이 끼듯 우리 혈관 안쪽에도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혈관 안쪽을 청소하고 혈관벽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이 평균 23%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눈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야간에 시야가 어두워지고 멀리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모두 망막세포가 노화되는 신호입니다. 특히 망막 속 시각세포인 로놉신이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로놉신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 전에 빌베리잼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베리는 블루베리의 유럽 사촌격인 열매인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비슷합니다. 조종사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과학이 나중에 증명한 것입니다. 셋째, 뇌를 보호합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환이 무엇입니까? 암도 무섭지만 치매도 그에 못지않게 두렵습니다. 내 기억이, 내 정신이, 내 자아가 사라져가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뇌과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100명을 2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실험한 결과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7% 높았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한 노화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열매가 그 속도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분이 담긴 블루베리. 그런데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신선한 것보다 왜 더 좋은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방금 딴 것이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냉동 제품은 왠지 영양이 빠져나간 것 같아 꺼림칙하신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만큼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껍질은 특별합니다. 겉으로는 말랑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겨울 소미불을 겹겹이 두른 것처럼 촘촘하고 단단하게 짜여 있습니다. 바로 그 두꺼운 세포벽 안에 안토시아닌이 꽁꽁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꼭꼭 씹어도 위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드신 우리 소화기관으로는 그 두꺼운 세포벽을 완전히 벗겨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귀한 성분은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냉동실에 넣는 순간 아주 조용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육 속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장판이 서리를 맞아 안에서부터 들뜨고 터지듯 세포벽이 안에서부터 스스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냉동실 속에서 이 열매는 혼자서 자신의 껍질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것을 실험으로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같은 양의 블루베리를 신선한 상태로 먹었을 때와 냉동했다가 먹었을 때를 비교한 결과 냉동 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흡수하는 안토시아닌의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냉동실 하나로 보약의 힘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선한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는 수확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안토시아닌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신선 블루베리 중 상당수는 미국이나 칠레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수확부터 우리 식탁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영양이 얼마나 빠져나갔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바로 급속 냉동합니다. 영양분이 최고조일 때 그 상태를 고스란히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냉동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신선 수입 블루베리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냉동으로 세포벽이 열려서 흡수하기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작은 행동들이 그 열려있는 문을 다시 꽁꽁 닫아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주인공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계신 바로 그 흰 음료입니다. 우유입니다. 건강방송에서도 요리책에서도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라고 하니 당연히 몸에 좋은 조합이라고 믿어 오셨을 겁니다. 뼈를 위해 챙기는 칼슘과 눈을 위해 챙기는 안토시아닌을 한꺼번에 넣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낯설고 당혹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뱃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유 속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전체 우유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성분입니다. 이 카제인이 위장 속에서 안토시아닌과 마주치면 마치 젖은 찰흙 두 덩어리가 맞닿는 순간 서로 달라붙어 굳어버리듯 두 성분이 단단하게 엉겨붙어 버립니다. 이것을 영양학에서는 결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덩어리의 크기입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을 혈관으로 흡수하려면 장벽의 아주 좁은 틈새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틈새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카제인과 안토시아닌이 뭉쳐버린 덩어리는 그 좁은 틈새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립니다. 소화에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미 굳어버린 덩어리를 완전히 녹여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귀한 안토시아닌은 몸 안을 한 바퀴 헛돌다가 흡수 한번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유럽 영양학 학술지에
정식으로 발표된 연구입니다. 우유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위장 속에서 만났을 때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유와 함께 먹었을 때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혼자 먹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절반도 아닙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갈아 드신 그 스무디, 사실은 두 가지 성분이 서로 방해를 하면서 둘 다 효과가 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몇 년을 그렇게 드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유 자리에 두유를 넣으시면 됩니다. 두유에는 카제인이 없습니다. 콩 단백질은 구조 자체가 달라서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의 식물성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장벽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무가당 요거트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카제인이 이미 잘게 분해되어 버립니다. 작은 조각들이 안토시아닌과 만나도 큰 덩어리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이유시기도 합니다. 단, 반드시 달지 않은 무가당으로 고르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시는 그 다음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따뜻한 녹차 한 잔, 구수한 보리차 한 모금, 혹은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밥 먹고 난 뒤에 차 한 잔이 없으면 식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랜 세월 몸에 밴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그 한 모금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식사 자리에 블루베리가 함께 있었다면 그 따뜻하고 향긋한 한 잔이 방금 드신 보약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거의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차와 홍차, 커피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탄닌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덜 익은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혀가 텁텁해지고 침이 마르는 느낌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탄닌의 느낌입니다. 탄닌은 식물이 자신을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위장 속에서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마치 뜨거운 냄비 속에서 달걀 흰자가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리듯 두 성분이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어버린 이 덩어리는 소화액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안토시아닌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밥 먹고 체한 것 같은 그 불편함이 바로 이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화제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평생 즐겨온 차를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면 안토시아닌은 이미 장벽을 통과해 혈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시는 차는 이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입이 심심하고 따뜻한 것이 간절하신 분들께는 탄닌이 없는 따뜻한 물이나 옥수수 수염차를 권해드립니다.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살짝 구수한 현미차나 생강차도 좋습니다. 생강에는 오히려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도 납니다.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한두 시간만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동안 날마다 흘려버렸던 영양분을 온전히 내 몸 안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유, 그리고 녹차와 커피. 이 두 가지만 피하셔도 그동안의 실수를 절반은 바로잡으신 겁니다. 잠깐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유는 두유나 무가당 요거트로 바꾸시고 차와 커피는 블루베리 드신 후 한두 시간 뒤에 드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의 힘을 2배, 3배, 4배로 살려주는 황금 짝꿍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드셨을 때 블루베리의 힘을 몇 배로 키워주는 짝꿍들입니다. 오늘 이 파트가 아마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짝꿍은 귀리입니다.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트에 가시면 오트밀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리는 지금 전 세계 건강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곡물 중 하나입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끈끈한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을 만나는 족족 달라붙어 몸 밖으로 함께 끌고 나갑니다. 마치 젖은 걸레가 바닥을 닦으며 지나간 자리마다 먼지를 남김없이 빨아들이듯 장속을 훑고 지나가며 혈관으로 흡수될 뻔했던 기름때를 조용히 걷어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귀리에 대해 심장병 예방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 이 베타글루칸 때문입니다. 식품의 FDA가 공식 건강 효과를 인정한 사례는 손에 꼽을 만큼 드뭅니다.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안토시아닌이 더해지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베타글루칸이 혈관 안의 기름때를 쓸어내는 동안 안토시아닌은 혈관벽 자체를 두껍고 탄탄하게 다져줍니다. 청소부가 안을 닦고 벽돌공이 벽을 보강하는 이중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혈압 개선 효과가 각자 따로 먹었을 때보다 1.7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두유에 귀리 한 줌을 불려두신 뒤 15분 살짝 녹인 블루베리를 그 위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귀리를 밤새 물에 불려두셨다가 아침에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룻밤 물에 불린 귀리는 씹히는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속도 든든하고 혈관도 함께 챙기는 아침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아침밥으로 충분히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황금 짝꿍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아까 우유 대신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대체제를 훨씬 넘어서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요거트 속 유익균들, 즉 유산균들은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 장 속에서 왕성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익균들이 장 속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의 일부가 유익균에 의해 더욱 잘게 분해되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더 좋은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통나무를 도끼로 한 번 쪼갠 것보다 잘게 패진 것이 불쏘시개로 쓰기 더 좋듯이요. 유산균이 안토시아닌을 우리 몸이 훨씬 흡수하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0%입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는 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으시는 분, 이 모든 것이 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나쁜 균들이 설 자리를 잃고 점점 밀려납니다. 봄철 텃밭에 좋은 씨앗을 가득 심어두면 잡초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처럼요. 장이 건강해지면 단순히 소화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감기에도 덜 걸리게 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이 두려우셨던 분들이라면 블루베리와 무가당 요거트의 조합 하나로 꽤 많은 것이 달라지실 겁니다. 반드시 달지 않은 무가당으로 고르시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벨을 보셔서 락토바실루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짝꿍은 아마씨 또는 치아씨드입니다. 마트의 건강식품 코너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고 동그란 씨앗들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이 시큰하고 어깨가 뻐근하게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아픈 것은 모두 몸속 곳곳에 만성염증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오십견 이런 것들이 다 그 결과입니다. 오메가3는 바로 이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만 먹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은 있는데 불이 다시 붙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예방 역할을 안토시아닌이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물질들을 미리 중화시킵니다. 불이 붙기 전에 가연성 물질을 치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안토시아닌이 함께 들어오면 둘이 각자 따로 작용할 때보다 염증을 잠재우는 속도와 깊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트 위에 아마씨 가루나 치아씨드를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아마씨는 통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므로 갈아서 드시거나 분말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 적어 보여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달만 지속하셔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가락 마디가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황금짝꿍은 시금치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시금치를 함께 드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시금치 속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을 보호합니다. 황반은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이 변성되는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이 생기는데 이것이 생기면 시야 중심부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검게 보이게 됩니다. 60대 이상에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더해지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황반세포 자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망막의 혈관을 강화해주는 이중 방어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와 시금치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 옆에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황금짝꿍은 레몬즙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몬 속 비타민 C는 안토시아닌이 공기 중에 산화되어 효력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산소를 만나면 빠르게 분해됩니다. 특히 갈아서 드실 때 믹서기 안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레몬즙 몇 방울이 이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레몬 하나 두셨다가 갈기 전에 즙을 몇 방울짜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손길 하나가 그 귀한 성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황금짝꿍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귀리, 무가당, 요거트, 아마씨 또는 치아씨드, 시금치, 레몬즙. 이 5가지 중 모두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블루베리의 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직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냉동실에서 블루베리를 꺼내서 상온에 한참 올려두셨다가 그릇 바닥에 고인 짙은 보랏빛 물을 싱크대에 따라 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거나 씻다 남은 불순물 같아 보이니 아무 생각 없이 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퉁퉁 불어난 알맹이만 건져 드시면서 오늘치 건강은 잘 챙겼다고 뿌듯하게 안심하셨겠죠. 많은 분들이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방금 싱크대로 흘려보낸 그 짙은 보랏빛 물이 바로 우리가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먹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냉동실에서 세포벽이 안에서부터 벌어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인데 그 귀한 성분이 고스란히 그 물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을 버리고 나면 손에 남은 알맹이는 이미 텅 빈 상태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셨지만 정작 몸에 흡수된 것은 거의 없었던 셈이지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너무 오래 상온에 두지 마시면 됩니다. 딱 15분만 두십시오. 15분이면 겉면의 얼음기는 살짝 풀려서 이에 무리가 없고 속은 아직 차갑게 남아있어 사각사각 씹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안토시아닌이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더 오래 두면 그 귀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15분, 딱 그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꺼내 오래 녹이지 마시고 얼어있는 그대로 두유나 요거트와 함께 바로 믹서기에 넣어 가십시오. 살짝 얼어있는 채로 갈아야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약간 얼어있는 상태로 갈면 믹서기 작동이 좀 더 힘들 수 있으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만큼 영양분이 온전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블루베리를 그냥 바로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 꼭 들어주십시오. 차가운 냉동실 속에 넣어두면 세균이나 농약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 굳이 씻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냉동실은 살균 장치가 아닙니다. 차가운 온도가 해로운 것들을 잠시 잠재울 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껍질에 남아있던 잔류농약과 세균은 우리가 그것을 입에 넣는 순간 뱃속에 따뜻한 온기를 만나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넘어가면 간의 해독 능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것은 간이 다 걸러냈지만 이제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온 날 냉동실에 넣기 전에 딱 한 번만 씻어두시면 됩니다. 넓은 그릇에 오래 담가두시면 수용성 영양분이 빠져나가니 그것만큼은 피하십시오. 흐르는 수돗물 아래에 채를 대고 30초만 가볍게 흔들어 헹궈주십시오. 그런 다음 깨끗한 면포나 키친타월 위에 넓게 펼쳐 물기를 완전히 말리신 뒤 밀폐 용기에 넣어 얼리시면 됩니다. 사온 날 딱 한 번의 수고로 그 뒤로 매일 아침을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가 우리 몸 어디를 얼마나 바꿔주는지 과학적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가 아마 가장 놀라우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블루베리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눈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혈관과 뇌가 블루베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위입니다. 먼저 혈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와 2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을 제외하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혈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혈관 안쪽 벽에는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내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 혈당의 급격한 변동,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피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내피세포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것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압이 오르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고 이미 약해진 내피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굳고 딱딱해지는 것, 혈관 노화라고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혈관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에릭 리마 교수팀의 연구입니다. 50세에서 65세 사이 여성 9만 3천 명을 18년간 추적조사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34% 낮았습니다. 34%. 이것은 어지간한 혈압약의 효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블루베리로 약을 대체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다만 블루베리가 그 정도로 혈관 건강에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이제 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 기억력이 나빠지신다고 하십니다. 어제 먹은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며느리 친정 전화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밥 먹으러 부엌에 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뇌가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약 1천억 개입니다.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신호가 오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화선이 녹슬어 신호가 잘 안 가는 것처럼요. 여기에 더해서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찌꺼기가 신경세포 사이를 막아버리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집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뇌 속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혈액내장벽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서 뇌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영양성분들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안토시아닌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뇌 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베타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늦춰줍니다. 실제로 터프츠 대학교에서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전 단계 증상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분말을 섭취한 그룹과 위약을 섭취한 그룹을 16주간 비교한 결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에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치매가 이미 시작되기 전에 이 작은 열매가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백내장 유병률이 7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황반변성은 65세 이상에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도 관리하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눈에서 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 안에는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빛을 받아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곧 시각입니다. 시각세포 안에는 로놉신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이것이 빛을 받으면 분해되고 어두운 곳에서 재생됩니다. 이 재생 과정이 빠를수록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고 시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로놉신의 재생 속도를 높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을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야간 시력이 30%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눈의 혈관 순환을 개선해줍니다. 눈도 혈관이 아주 많이 지나가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망막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노폐물이 잘 제거됩니다. 안토시아닌이 눈 속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결국 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이 침침하시고 야간에 시야가 어두우시고 독서하실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신 분들, 블루베리를 제대로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물론 안과 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올바르게 드시는 블루베리가 그 과정을 늦춰주고 눈 건강을 지키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몇 알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많이 드실수록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들에서 가장 효과가 확인된 양은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입니다. 종이컵으로 가득 채운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입니다. 알로 치면 약 70알에서 100알 사이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블루베리에는 천연과당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한 컵, 즉 100g 이내로 드시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십시오. 공복에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다음은 언제 드시는가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아침 식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위산이 더 빠르고 집중적으로 블루베리 성분을 소화합니다. 음식이 뱃속에 들어와 희석되기 전에 안토시아닌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하루 종일 몸속에서 작용하려면 아침에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침에 드신 안토시아닌이 낮과 저녁 내내 혈관을 지켜주고 뇌를 보호하고 눈의 혈관을 강화합니다. 혹시 아침에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오후 간식 시간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피하십시오. 소화기관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과일에 과당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하는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몸속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매일 보충해주는 것이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두시면 한 달치를 쉽게 비축해 놓을 수 있으니 매일 드시기 훨씬 편합니다. 이것이 냉동 블루베리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알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아 드실 때는 얼어있는 채로 바로 갈아 드시고 레몬즙 몇 방울을 꼭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갈고 나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바로 드십시오.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토시아닌이 산화됩니다. 갈아서 10분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핵심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안의 진짜 보물은 안토시아닌입니다.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두 번째, 냉동 블루베리가 신선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열려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단, 냉동실에서 꺼낸 뒤 딱 15분만 두셨다가 드십시오. 세 번째,